안녕하세요. 파이썬 메일 코딩 4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4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세트,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트라는 녀석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배우게 되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세트라는 녀석은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리스트와 다르게 순서를 갖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세트를 만들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트를 만들 때는 꾸부렁한 괄호, 컬리 브래킷을 활용합니다. 이 컬리 브래킷을 입력을 하고 리스트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다가 요소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열과 숫자 등을 입력할 수 있고요. 불이나 다른 값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숫자와 문자열만 활용하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숫자와 문자열만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A를 출력을 해보고 A의 타입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게 되는데요. 세트가 1, 2, 3 요소라고 출력을 하게 되고 이 녀석의 자료형이 세트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1, 2 요소 3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1, 2, 3 요소라고 출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실행 결과는 실행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에서는 순서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에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가 중복이 되게 되면 이런 중복을 모두 무시하게 되는데요.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하게 됩니다. 1, 2, 3을 두 번씩 입력했는데 최종적으로 1, 2, 3이 하나씩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활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2번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자료형을 세트로 변환하는 방법은 우리가 숫자를 int를 활용해서 변환을 할 때나 문자열로 변환할 때 str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세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트라는 함수 내부에다가 이터러블,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넣어 주시게 되면 그 녀석을 세트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괄호 내부에다가 리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을 세트로 변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를 출력을 해보고 A의 타입도 함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게 되고요.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세트로 바꿨다는 것과 함께 중복이 제거된 세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인 139페이지 엑설사이즈 1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로 다른 숫자의 개수 찾기입니다. 정수 리스트로 지금 화면과 같은 값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 녀석에서 서로 다른 숫자가 몇 개인지를 찾는 예제입니다. 즉 이 안에서 어떤 숫자가 활용되었는지 그 개수를 찾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걸 세트로 변환을 하면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의 길이를 출력을 하게 되면 세트 내에 요소가 몇 개인지, 즉 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리스트 안에 서로 다른 종류가 1, 2, 3, 4로 4개이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했을 때 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간단한 예인데요. 이걸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 조금 더 실생활과 관련된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와 관련된 로그를 갖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구름이와 별이랑 제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메시지 로그가 여러 개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메시지 수가 적어서 딱 봐도 3명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 로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지금 이 대화에서 몇 명이 대화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단 이 로그 내부에는 튜플들이 들어있고 튜플의 첫 번째 요소는 사용자 이름이고 두 번째는 메시지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들만 추출을 한다라 그러면 리스트 내포를 활용해서 for in logs에서 첫 번째 녀석 유저, 두 번째 녀석 메시지 하고 유저를 추출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저들을 추출한 다음에
이 녀석을 set로 변환을 하면 중복을 제거한 사용자들의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지금 리스트 내포가 약간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렵게 나왔는데요. 리스트 내포는 또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코드를 활용해서 구름이와 별이와 인성이라는 녀석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실행이 되는데요. 리스트 내포를 활용해서 추출했을 때 이 로그 안에 있는 사용자들을 모두 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로 구름별, 인성별, 구름, 인성이라고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을 set를 활용해서 변환하게 되면 중복을 제거하고 몇 명이 대화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사용자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용자 이름이 아니라 IP 주소를 사용해서 이 녀석을 점검할 수도 있겠고 오류 코드를 활용해서 이 녀석을 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까지,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면 대부분의 책에서 리스트 내포만 다루기 때문에 리스트 내포를 활용한 다음에 이 녀석을 set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보았는데요. 이후에 배우겠지만 리스트 내포 이외에도 set 내포라든지 딕셔너리 내포라든지 제너레이터 표현식과 같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내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내포에서 괄호를 컬리 브래킷으로 바꾸기만 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바로 set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까지 해서 이 set라는 녀석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se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set를 하나 만들고 이 녀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자는 add가 있습니다. 이 add라는 녀석을 활용하면 요소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요소를 추가할 경우에 이 녀석은 무시된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게 되면 1, 2, 3, 4, 5, 6에 7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복이 제거된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a.update라는 녀석, update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다른 이터러블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뒤에다가 list 10, 12를 넣게 되면 이 녀석이 추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리스트 뒤에 10과 12가 함께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사용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들은 파괴적 연산자이기 때문에 A를 직접적으로 조작해서 그냥 따로 리턴 값을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서 a.remove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을 하면 특정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요. 1을 제거하고 출력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1이 제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lear라는 녀석을 활용하면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모든 것이 없는 빈 세트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dd라는 녀석이 있고 update라는 녀석이 있고 remove라는 녀석이 있고 clear라는 녀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se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set라는 녀석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이라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집합과 함께 배웠던 합집합이라든지 교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든지 대칭 차집합 같은 연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사실 이 강의의 분량을 넘는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집합을 활용할 때는 이 바 기호를 활용합니다. 이 바 기호 같은 경우에는 엔터키 위에 있는 이 역슬래시 기호를 Shift를 누르고 입력해 주시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를 활용하면 두 집합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합집합이 되겠고요. A 빼기 B라는 형태로 마이너스 연산자를 활용해 주시게 되면
차집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AND라는 녀석을 활용을 해서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의 꽃갈콘을 활용을 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오른쪽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합집합은 두 녀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복이 제거되기 때문에 1, 2, 3, 4, 5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다른 쪽에 있는 요소를 빼는 것입니다. 3이 중복되기 때문에 3을 제거해서 1,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둘 모두에 들어있는 것을 출력하게 됩니다. 둘 모두에 들어있는 것은 3이기 때문에 3이라는 집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두 녀석을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뺀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교집합인 3을 제외한 1, 2, 4, 5를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set라는 녀석의 사용 방법과 활용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많이 사용하는 녀석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상황에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과정과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모두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set를 활용한다 라고만 눈도장을 꼭 찍어 두시면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